좋게 잘 이용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건물은 껍데기고 사실 여기는 뭐 돈 주고 척 사놓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전부 손가락질만 하면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요즘 같은 세상에서 왜 서원을 지어? 그러니까 무슨 저 오피스텔 하나 얻어가지고 연구소 뭐 이렇게 하면은 좀 상대적으로 쉬운데 왜 서원을 지었겠어요? 그래서 좀 뭔가 하면은 우리 선생님 앉아서 하시면 안 돼요? 예, 왜냐면 힘드신 예,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지금 2시간 서 네, 있었습니다. 네. 차를 드시면서 이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좀 버린 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 많고 얻은 것도 많지만 버린 것도 많은데 저는 제일 아까운 게 서원이에요. 그렇게 세계적으로 학문의, 정치의, 사회의, 교육의 중심이었던 데가 물론 서양에는 수도원이 있는데 수도원은 또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 강해서 거기에 종속이 되고 너무 좋은 이 시설이 물론 현대 교육 체계에 좀 유입은 됐겠지만은 그게 좀 우리가 요새 배우는 거는 뭐 기껏해야 뭐 조선 말기의 서원의 폐해 이런 거 배우잖아요. 너무 아쉬워서 조금 되살려봤. 근데 서원이 빌 수밖에 없는 게 도산서원, 소수서원, 병산서원 다 제자리에 멋있는 데 서 있지만은 아시다시피 내용이 비었잖아요. 빌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은 한학을 후손들이 옛날 한학 높이로 해낼 수가 없고 그러면 현대 학문을 옛날 한학 높이로 해낼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돼요. 너무 분화되고 다지화되고 해서 그래서 내용이 비어버려서 그게 아까워서 저는 좀 내용이 있는 우리 시대 서원을 좀 만들어 봤으면 했고 이름이 여백인데 여백이 나물 여자 흰백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해되기를 매우 바라면서 지었고요. 좀 너무 허겁지겁 사니까 좀 와서 우리도 좀 돌아보고 좀 자신도 돌아보고 이런 그리고 숨 좀 돌리고 각자 제자리에 가서 또 자기 일하고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했고요. 그 제자들한테 맨날 농담으로 이럽니다. 농담 반 진담으로 하나님께서도 대책이 없으시니 세상이 이 모양인데 어떤 선한 독재자가 나와서 교통정리를 싸가겠냐. 그건 안 되고 각자 자기 일 하다가 가끔 숨도 좀 돌리고 옷깃도 여며보고 자기 자리에 가서 다시 자기 일 잘하고 그 정도가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유토피아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아무튼 겁 없이 내용이 있는 우리 시대 서원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고 서원이라고 그래서 뭐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그런다고 누가 좋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조금 서양 학문과도 좀 현대 학문과도 발을 맞춰가는 이런 것도 생각을 했고요. 네, 저 안에 들어가십시오. 공간 많습니다. 방석도 많이 있고요. 예, 그러면은 뭐 이 한옥 비싼데 뭐 집에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희사를 했나 뭐 아니면 갑자기 무슨 유산을 넘겨받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뜻만 있었는데 하늘이 도와줘요. 계속. 그래서 아마 제 짐작은 뭐 뜻을 좀 가상히 여기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또 그 뜻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아마 그렇지 않을 텐데 그래도 여러 사람을 위한 거니까 하늘이 좀 봐주신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오게 된 이야기는 간단히 다시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디 쓰기도 했지만은 제가 멀쩡한 직장에 다니기는 했는데 제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그래서 학생들 대충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글이 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 일을 못하니까 굉장히 정서적 안정도 안 되고 그래서
글 쓸 방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몇십 년을 했습니다. 계집만 해도 되고 못 들어놓아도 괜찮다. 근데 세상에 그런 말을 귀담아 들은 사람이 있어서 요 건너편 마을에 아주 폐옥을 하나 구해줬어요. 세상에 250만 원 주고 집을 한 채 샀습니다. 오죽한 집이겠어요. 그리고 그런 집에 무슨 문서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마을 땅의 기퉁이에 뭐 이런. 그런데 너무 좋아서 밤이건 낮이건 몸만 빼면은 심야에도 오고 그러다가 어느 날 겁이 더럭 나는 거예요. 이 집 내줘야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궁리를 막 한 게 이거는 뭐 마을 땅이라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조그만 땅을 하나 사고 어떻게든 사서 여차하면 이렇게 바꾸자 그러자 그렇게 궁리를 짰어요. 안 돌아가는 머리로. 그래서 땅이 나온 게 있냐 그러니까 그 마을에는 없고 옆 마을에는 있다 그래서 와봤더니 이렇게 넓은데 그때는 험해서 넓은지 몰랐어요. 그리고 평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어요. 박수. 예, 박수가 아닙니다. 10년 동안 비타민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호되게 빚을 갚고 그 빚을 갚는 동안 뭘 했는가 하면 학교에서 자라지 못할 터에서 자란 나무들을 구출해다 심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나무고아원입니다. 고아원이라 입양이 됩니다. 입양은 어떻게 하시느냐? 내 나무다 하고 찜만 하시면 됩니다. 돌봐주러 와야 되겠네. 예, 오고 다음에 왔을 때 내 나무 얼마나 자랐나 풀이라도 몇 포기 뽑아서 놔주고 뭐 그 정도입니다. 그 얘기는 어딘가에서 내 나무 하나가 자라고 있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뭐 설령 그 나무 주인이 좀 겹치면 어떻겠습니까? 상관없어요. 101번째. 그래서 여기가 나무고아원이고요. 근데 빚을 10년 만에 다 갚았습니다. 와우. 그래서 이제 서원을 지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 옆에 20평 조금 넘는 서민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었어요. 그 전세를 빼서 이걸 지었어요. 서울 집값이 얼마나 터무니가 없는지. 그런데 서울에 집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좀 제정신이 아닌데요. 제 아들의 표현을 빌리면 저런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래요. 도무지 계산이 안 되고. 그러나 이제 또 워낙 바보여가지고 마음먹은 일은 쭉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되고 뭐 괴테마을 지은 이야기는 뭐 기가 막힌데요. 아무튼 뭐 동화책을 그거는 따로 한 권 써야 되고, 예, 그다음에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너무 낮아서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저 때문에 안 계시죠? 예. 네, 전혀 괜찮습니다. 저기 여기는 예 돈을 주고 척 사놓고 이런 물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으면 곤란합니다. 손가락질만 하면 이야기가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극도로 피해야 될 상황이고 그러나 한두 가지의 머스트는 보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머스트 1번은 이겁니다. 아, 네. 저기 앞뒤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표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아니면 족자나 액자를 하면 되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은 조금 보시면 땜빵한 거 보이세요? 네. 어마어마하게 땜빵을 했어요. 저거 다 흩어졌던 거예요. 몇백 년 전에 고문서 아니고요. 제 어머니가 쓰신 거예요. 왜 저렇게 낡았는가 하면은 너무나 봤기 때문에 수없이 봐서 저렇게 된 거거든요. 이런 두루마리가 저 방에 이제 괴짝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영남 반가에서 혼수예요. 그러니까 딸들이 한 12살 되면은 좋은 글을 이렇게 필사를 다 해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될 때까지 보면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해가면서 살려고 그렇게 지내신 게 아득한 옛날 이야기 아니고 불과 한 세대 전이에요. 그래서 제 어머니는
16살 정월에 시집을 오셨거든요. 만 14살입니다. 그리고 학교 문턱에도 못 가셨어요. 왜냐하면은 반가에서 외놈들이 하는 남녀공학에 딸을 보내지 않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신 거고, 제 외할머니가 지으신 거고 어머니가 쓰신 건데, 시집 오셔서 종갓집에 오셔서 저희 집에 머슴은 수두룩 있었는데 일한 사람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일의 규모라는 것이 어떤가 하면요, 아프니까 청춘 얘기하시는데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밥이라는 것은 타작마당에서 줄기에서 떨어진 나다를 가지고 들어오는 데서 시작이 됐고요. 방아를 찧어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이 들어가고, 옷이라는 거는 목화씨를 뿌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어떤 삶을 사셨을지 상상이 되지요. 그런데도 무슨 연속극에 안방마님하면서 그런 건 이해하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렇게 사시면서도 머리카락 하늘도 안 흐트러지셨고, 제가 어머니 맨발을 평생 딱 한 번 봤습니다. 언제 봤는가 하면은 연탄 가스 중독이 돼서 산소호흡기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한 번 봤어요. 그러니까 꼭 흰버선 챙겨 신으시고, 정말 누누이 하는 얘기인데, 신문지 찢어진 조각 하나, 광고 전단지 찢어진 조각 하나 안 밟으셨어요. 왜냐하면 글씨가 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5번째 여권을 냈습니다. 도장을 하도 많이 찍어서 공부하러 그렇게 다닌 것이지요. 그런데도 놀러 간 적은 없고요. 어찌됐건 그렇게 나름으로는 애쓰고 공부하고 살아왔는데, 아직도 느낌은 어머니 발치를 못 간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학벌로 어디 가서 공부하고 그거 아니더라고요. 공부는 그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뭐든지 소중하게 여겨야 그게 내 것이 되고, 그러지 그리고 여러 가지로 내가 좀 좋은 대학에 갔으면,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이런 생각들 하게도 되는데, 아직 자기는 결국 자기가 키우는 것이고, 선생님은 이제 내가 해야지, 누가 나한테 선생님 해줘요. 그래서 그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신 분이거든요.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이 편지 한 장이 어떻게 쓰이고 읽혔나 보세요. 이거 편지예요. 요거는 책입니다. 책이 이래요. 그러니까 책은 이렇게 전부 필사를 하셔서 이렇게 될 때까지 읽으시면 이게 다 흩어졌어요. 두 겹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글이 귀했던 시대거든요. 이런 이건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들 그럽니다. 이거 보관을 좀 잘해야지, 박물관에 넣어야지 하는데, 박물관에 잘 보관해도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도 하고 보여드리고 그러려고 서원 지었습니다. 네, 아프니까 청춘은 다 아는데요. 그 말씀도 맞는데, 아파도 갈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어머니 필체 12살 때 작업했습니다. 주로 내용은 어떤 걸 하시나요? 요거는 소설이에요. 책이기 소설? 때문에 소설 책이어서. 그 시대는 무슨 소설을 필사하셨을까요? 무슨 춘향전, 이건 강릉초월전입니다. 소설. 그러니까 쓰신 모든 글은 다 외우셨어요. 별로 그 고된 하루 노동을 하시고 호롱불 밑에서 그래도 이런 거 읽는 시간이 나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고 해서 그 글씨도 참 잘 쓰셨어요. 그러니까요. 완전 적극인데요. 12살 때 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16살 초에 만 14살에 시집을 오셔서 그 온갖 일을 다 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그렇게 간절하게 배우고 싶으셨는데
신학문은 못하셔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모임에서 얘기했는데요. 어머니 생각에는 저는 공부했잖아요. 공부를 한 딸이 틀린 일을 세상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졌어. 제가 하는 거는 다 옳았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이상해지겠습니까? 진짜 우리는 너무나 자식들에 많이 개입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오로지 그 믿어주신 그 하나 때문에 도저히 배반해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예, 언제나 어머니 너무 배우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2인분 산다는 느낌 갖고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예. 그 단 1, 2분만이라도 네. 그 동고밖에서 따님이 그 그거 저 들으셨어요? 너무 뭉클해가지고 그 예, 얘기 좀 예, 오늘 예. 사람 나눌 때 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지난번에 누가 질문하셔서 아 네, 아 그건 진짜 그 너무 감동이다.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는가 하면요. 어머니 평생 한이 하나 맺혀 있었어요. 그 한이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집에 소슬대문이 있고 그 바깥에 그 저 장작 그게 쌓여 있었어요. 솔가지랑 뭐 이렇게. 그걸 이렇게 날라서 집안 부엌으로 여러 차례 날라드리는데 날라드리고 있노라면 저 먼 동구밭에서 제가 걸어오는 게 보였대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한 길을 나중에 30년 지나서 길을 재봤더니 왕복 11.6km예요. 11.6km로 요거밖에 안 되는 애가 저는 3학년 때도 120cm였어요. 저 지금 열심히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만한 애가 거기를 어머니가 낯가리를 갖다 놓고 오면 저기서 왔는데 아직도 얼마 못 오고 요만큼 오고요. 그래서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려서 맞아주고 싶으셨대요. 근데 그러실 형편이 안 됐던 거야. 그게 그렇게 사무치셔서 한 번도 못했. 예, 한 번도 못 해주셨대요. 예. 몇 그러나 마늘을 두셨어요, 어머니께서? 저 딸 하나고 제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자식 생각할 처지가 아닙니다. 저는 결혼하신 지 18년 만에 태어났는데 아무도 뭐 애가 없고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일이 많으셔서 아무 뭐 다른 생각을 하루하루 치어서 뭐 완전히 엄청난 이야기가 또 거기엔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굉장히 부모가 뭘 해줘야 된다, 남처럼 못 해준다, 뭐 막 이러잖아요. 뭐 제 생각에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이 주시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는데 예, 어머님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머스트에 2번이 있는데요. 2번까지는 꼭 보여드립니다. 제 아버지는 그래도 남자여서 아버지가 12살 때 종중회의를 해가지고 신학교에 보내기로 했어요. 이게 불과 한 세대 전입니다. 여러분한테는 2세대 될지 모르죠. 그래서 소학교에 입학을 해서 14살 정월에 만 12살 때 결혼을 하고 보지도 못한 신부와 결혼을 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의관을 단정히 하고 소학교를 마치고 서울서 중학을 마치고 일본 와세다 대학 예과를 다니시는 동안 2차 대전이 났어요. 그래서 복무를 하셨어요. 제가 가나자와에 가봤습니다. 복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이 돼서 좋아서 해방의 감격에 따라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 들어가셨어요. 좀 이따 또 6.25가 났어요. 학교도 막 부산으로 피난을 갔어요. 그래서 졸업장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한학자도 아니고 서예가도 아니시고 그런데 너무나 넓은 대소가를 보살피시느라고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얼굴이 기억이 없어요. 뵌 적이 없어요. 너무나 바쁘셔서 집안이 저희 집은 이렇게 외줄기로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 반개는 어마어마했어요.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그걸 다 돌보시느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뭐 정치학 하실 분이 아닌데 해방의 감격에 정치학을 택하셨다가 여러 가지 해방 후에 우리 정치사들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향리에 은거하셔서 교사로 지내시고 나중에는 뭐 서울에서 대남공예도 좀 근무하셨는데 어찌 됐건 한학자도 서예가도 아니신데 말년에 엄청난 작업을 해서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60대 말에 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67세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혼자 사셨어요. 91세까지. 혼자 사시는 근검하게 한 달에 20-30만 원 쓰시면서 사셨어요. 막 가면 대야에 물이 서너 개 있어요. 그 제일 더러운 물엔 걸레 빨고 뭐 이렇게. 그렇게 근검하게 사셨는데 그러니까 혼자 사시면서부터 산에 가시기 시작하셨는데요. 90세 가을까지 매년 에베레스트를 가셨습니다. 45kg밖에 안 되시는 분이 20kg 넘는 배낭을 지시고 5,000원짜리 조끼를 입고 그건 노란 조끼입니다. 오. 요새는 뭐 뒷산에 가도 무슨 에베레스트 가는 것 같이 하고 가잖아요. 저 5,000원짜리 조끼를 입으시고 산신령 같은 수염을 다시고 그리고 만 85세에는 킬리만자로 세계 두 번째 고령 기록이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가시려고 그랬는데 여의치 않았어요. 90세 가을에 갔다 오셨을 때 평소보다 조금 덜 올라갔다 오르셨는데 그때 이미 담도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여서 건강하신 분이니까 91세 때 1월 5일날 6시간 반 수술을 받으셨는데 4월 말까지요 수술 받으시고 하시던 모든 일을 마무리를 하시고 가셨어요. 당신 자서전을 쓰시고요. 그건 뒷전이었습니다. 사실은 자서전 쓰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등산기 책 내신 게 있는데 2부를 쓰셨어요. 이게 그 원고집입니다. 기가 막혀요. 이만큼을 쓰셨어요.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증조부 문집을 번역하셨는데 증조부께서 잠깐씩이지만 도산서원 원장도 하시고 소수서원 원장도 하셨거든요. 증조부의 한문 문집을 제가 읽지를 못해요. 남의 나라 200년의 괴테는 줄줄 읽으면서 증조부 문집을 못 읽어요. 저만 그렇게 써요. 모조리 다 그렇죠. 한자야 알지만 한문을 했어야죠. 너무 안타까우셔서 일본어 편들을 정말로 이만큼 몇 미터 되게 갖다 놓으시고 돌아가시기 2-3년 전에 번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래서 그걸 다 번역하셔서 제가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급하게 묶었습니다. 애들은 바깥에 나가 있고 나중에 와서 울지 말고 식사는 한번 하고 보내드리자고 그랬는데 저것의 원본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91세에 죽음을 앞두신 분이에요. 제가 이거를 오시는 분들한테 꼭 보여드리는데 어떤 분이 지난 몇 달 전에 집 정리를 하다 보니까 17년 전에 스크랩이 나왔는데 이게 아무래도 전 교수님 아버지 같대요. 어머머.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닮으셨다. 그런데 갖고 오셨어요, 보내주셨어요 우편으로. 귀한 거다. 그래 귀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원본인데요. 선생님 딱 닮았네. 번역을 다 하셨구나. 노제문집 구격 필사본인데요. 왜 노제라는 호를 쓰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야 뭐 집제자니까. 그런데 노는 공자님 나라잖아요. 제 짐작으로 망국의 서름을 겪으셨던 세대라 아마 학문의 어떤 이상을 생각하셨던 것 같고 노제문집 구격 필사본인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쓰셨어요. 91세의 남은 손자. 제 증조부니까 증조부한테 아버지는 손자죠. 그죠? 91세의 남은 손자 우자 순자가 피눈물로써 번역하고 또 썼다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가 하면은 이게 한 장이 이렇습니다. 깨알같이 원문을 쓰시고 토를 달고 번역을 달고 또 어려운 말풀이를 또 하고요.
이 세 필로 요거 한 장을 그냥 베껴 쓰라고 그래도 쓰시겠어요? 한문이라는 게 한자 잘못되면 하루 종일 가는 건데 이거를 이거 보셔요. 한 장이 이래요. 이거 베껴 쓰기도 어려운 이 글인데 죽음을 앞두신 분이에요. 한 이게 호흡에 다 쓰시네. 얼마인지 아세요? 1000장이에요. 정말 예, 사람이 뜻을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쪽이 괴테 마을은 뭐 또 거기 마을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더 진취적인 예를 세계로 나가는 예를 생각한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 제 아버지여서가 아니고 제 어머니가여서가 아니고 이게 불과 저의 한 세대 앞이거든요. 우리가 뭐 새로운 것도 많이 받아들였지만 버린 게 또 너무 많아서 그래서 조금 너무 모든 게 물질화되고 그냥 쉬운 거 편한 거 이렇게 사는 세상이어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아이스크림 맛있다고 아이스크림만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꽁국도 먹어야 되고 청국장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조금 괴테의 말을 인용하자면 반짝이는 것은 순간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고 진정한 것은 후세에도 남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조금만 우리가 어떤 뜻을 세워서 가는 어떤 그런 삶의 모델을 좀 젊은 사람들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지 않고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서원을 지은 것이고 조금 더 진취적인 예로서 괴테 마을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아니요 너무 조금밖에 말씀 안 드리고